이번 시간에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두 각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쪽의 각이 더 클까? 어떤 쪽의 각이 더 작을까? 비교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먼저 눈으로 직접 비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각의 크기가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각을 이루는 두 변이 벌어진 정도가 크면 클수록 그 각의 크기가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가와 나가 있는데 딱 한눈에 봐도 우리 친구들 어때요? 가의 두 변은 이만큼 벌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두 변은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나가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각의 크기가 더 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는요, 우리 친구들 더울 때 부채질 하잖아요. 부채가 딱 접혔을 때, 자, 어때요? 부채질하기 위해서 부채를 이렇게 펼치죠? 펼치면 펼칠수록 각의 크기가 더 커진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 또 공작새를 생각해 보세요. 깃털을 쫙 펼치면 너무 아름다워지는데, 자, 이렇게 피면 필수록 각의 크기가 커진다 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가와 나, 두 각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금 두 변이 이만큼 벌어져 있네요. 나는 이만큼 벌어져 있네요. 지금 변의 길이가 이쪽이 더 짧아요. 그래서 어쩐지 더 각의 크기가 작아 보여요. 그럼 가가 더 큽니다 라고 말하면 땡!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각의 크기를 얘기할 때는 벌어진 정도를 얘기해야지 변의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바로 이렇게 변을 늘려가지고 보면 어때요? 완전 똑같아졌죠? 그래서 두 각의 크기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어때요? 두 각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이만큼의 벌어진 정도하고 그 다음 이만큼의 벌어진 정도. 어쩐지 얘가 더 기니까 더 커 보이죠?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변의 길이 상관없다라는 거 다음과 같이 얘를 이렇게 늘려보세요. 그럼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두 변의 길이와 상관없이 벌어진 정도로 크기를 비교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각을 이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음과 같은 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를 보니까 주어진 각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만큼 벌어져 있어요. 아, 그렇다면 주어진 각의 2배가 된다라는 걸 이제 예상할 수 있고, 나를 보니까요. 지금 주어진 각이 이렇게 3개가 붙어 있을 만큼 벌어져 있어요. 그럼 주어진 각의 3배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주어진 각을 기준으로 봤을 때 2배와 3배는 당연히 3배가 더 많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나의 각의 크기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각의 크기를 눈으로 직접 비교하거나 주어진 각을 이용해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딱 눈으로 봤을 때 되게 비슷해 보이는 두 각은 그때는 어느 각이 더 큰지 정확하게 예상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각의 크기가 얼마쯤 된다라고 잴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래서 도구가 필요하고 그 도구가 각도기랍니다. 자, 우리 나중에 또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문제를 통해 한번 더 큰 각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각의 용어 이미 배웠지만 복습해보죠. 각이라는 건 한 점에서 그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하고 바로 이 한 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꼭지점으로부터 뻗어나가는 두 변이 각의 변이 된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더 큰 각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뭘 비교하면 돼요? 맞아요. 벌어진 정도를 비교하면 돼요. 자, 얼마나 벌어졌는지 눈으로 관찰해 볼게요. 이만큼 벌어졌고요. 이만큼 벌어졌네요. 어때요? 왼쪽 각이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크기가 더 큰 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왼쪽 각에 동그라미 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도 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전 차시에서 선생님이 눈으로 좀 비교하기 어려운 각은 바로 각도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잴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우리 친구들 물건의 길이를 잴 때는 바로 자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럼 자는 이렇게 눈금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눈금을 보면서 우리가 몇 센티미터다, 몇 밀리미터다 라고 길이를 잴 수가 있어요. 이렇듯 각도기도 눈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눈금을 잘 읽어내면 정확하게 각의 크기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바로 각의 크기를 우리 각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 칠판에도 각도기가 있는데 선생님도 각도기를 크게 아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도기를 먼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각도기를 보니까요. 지금 아래에 기준이 되는 눈금이 있어요. 이것을 각도기의 밑금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 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준이 되는 0이라는 눈금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잘 한쪽 끝을 맞춰야 되듯이 우리도 각의 크기를 잴 때는 이렇게 밑금에 나중에 이제 또 여기서 나오겠지만 각의 한 변을 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한가운데 점 바로 각도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에서도 이렇게 눈금이 있었죠. 각도기는 눈금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수가 0도 있고 180도 있네요. 자, 그런데 오른쪽 봐도 또 0도 있고 180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거는 뭐냐면요. 바로 바깥쪽 눈금 0, 10, 20, 30, 40 이렇게 바깥쪽 눈금을 읽을 때도 있고 또 안쪽의 눈금은 0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보면 0, 10, 20, 30 어떨 때는 안쪽의 눈금을 읽어줘야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각은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생길 수도 있냐면 이렇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의 꼭지점이 이쪽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각이 이제 그려진 방향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편한 눈금을 잘 대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각도기를 보면 이 90도가 있습니다. 어디가 90도냐면 바로 여기가 90도예요. 자, 우리 90도인 직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각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직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직각은 몇 도냐? 90도가 됩니다. 자, 이 90도를요. 똑같이 90으로 나눈 하나. 자, 똑같이 선생님하고 왼쪽 눈금을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자, 0에서부터 90까지를 90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바로 눈금 한 칸은 이 정도 되는데 바로 이것을 1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쓸 때는 1도고요. 읽어줄 때는 1도. 바로 이것이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1도는 어때요?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요. 직접 우리가 각도기로 이번에는 각도를 재보도록 할게요. 일단 각도기의 중심을 각의 꼭지점에 맞춰야 됩니다. 각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각의 꼭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그죠? 각도기의 중심을 잘 맞춰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각의 한 변에다가 바로 각도기의 밑금을 맞춰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요 이 변이 아니라 이 변에 맞추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내가 각도기를 읽기 편한 변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요. 각도기의 밑금하고 맞춰줍니다. 정말 중요한 게 각도기의 중심과 각도기의 밑금을 잘 맞춰야지 우리가 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잴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이를 잴 때도 어때요? 한쪽 끝을 0에 맞춰야 되는데 막 자의 끝에 맞추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막 1에 맞추거나 그러면 정확하게 길이 잴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0을 따라서 눈금을 읽어주는데 바로 밑금에 맞춰준 이 각의 한 변이 0을 가리키는 눈금이 바깥쪽 눈금이냐 안쪽 눈금이냐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각의 다른 한 변이 만나는 각도기의 눈금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각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만약에 이 각의 크기를 내가 읽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각의 꼭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뭘 맞추냐면 바로 각도기의 중심을 맞춰요. 선생님은요 각도기의 이제 밑금을 이변에 맞추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중심에 맞춰서 보면은 이 밑금하고 맞춘 변이 나타내는 눈금이 0인 눈금을 찾아보면 안쪽 눈금이에요. 지금 그러면요 바로
다른 한 변이 나타내는 눈금을 읽었을 때는 40하고 50 가운데거든요, 지금. 그래서 4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눈금이 두 개라서 우리 친구들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러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는 처음에 맞춰준 밑금하고 맞춘 변이 0을 가리키는 눈금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각의 크기가 45도다. 그러면 45도.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함께 도전해 볼게요. 각도를 읽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각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럼 얼마큼 벌어져 있는지 이제 각도기를 가지고 와서 자, 각도기의 중심, 각의 꼭지점에 맞췄고요. 그 다음에 각도기의 밑금을 바로 이 변에 맞췄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른 한 변이 가리키는 눈금을 읽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눈금을 좀 크게 가지고 왔어요. 바깥쪽 눈금은 120을 가리키고 있고 안쪽 눈금은 6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120도야 라고 써야 될까요? 60도야 라고 써야 될까요? 어떤 쪽의 눈금인지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밑금하고 맞춘 이 변이 0도를 가리키는 눈금을 찾아야 돼요. 어때요? 안쪽의 눈금입니다. 그래서 안쪽 눈금 바로 60도라고 읽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각도기를 보면요. 아주 작은 눈금 한 칸이 뭐예요? 그래요. 1도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각이 이렇게 벌어져 있네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각도기의 중심하고 각의 꼭지점 맞췄어요. 그 다음에 이 변을 밑금에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한 변이 가리키는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안쪽 눈금은 50, 바깥쪽 눈금은 130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몇 도라고 읽어줘야 될까요? 다시 와서 자, 이렇게 밑금하고 맞춘 변이 0도를 가리키는 눈금 찾아보니까 바깥쪽 눈금이에요. 그래서 바깥쪽 눈금을 읽어보면 130도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이제 130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각 그리기. 자, 우리 친구들 주어진 각의 크기를 각도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잴 수 있다면 이제는 몇 도인 각을 직접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크기가 60도인 각 기역, 니은, 디귿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선생님 여기다가 각을 그려볼게요. 자, 각이 만약에 디귿, 리을, 미음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읽어줄 때는 각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읽어주니까 각의 꼭지점을 이렇게 가운데 오도록 읽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고 싶은 각이 각 기역, 니은, 디귿이라면 각의 꼭지점이 뭐일까요? 그렇죠. 니은이 되도록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각의 두 변 중에 기준이 되는 한 변을 그려야 되는데 바로 그 변을 바로 변, 니은, 디귿을 그려볼게요. 그래서 자를 이용해서 각의 꼭지점이 되는 한 점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디귿까지 각의 한 변인 변, 니은, 디귿을 그려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이제 각도기가 필요하죠. 자, 각도기에서 선생님이 여기 각도기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각도기의 중심하고 각의 꼭지점인 우리 각의 꼭지점 뭐라고 그랬어요? 점, 니은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각도기의 중심하고 각의 꼭지점 니은하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각도기에 밑금이 있습니다. 이 밑금하고 변, 니은, 디귿에 맞춰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0도 눈금을 찾아야 되는데요. 60도 눈금이 어때요? 자, 안쪽 눈금도 있고 바깥쪽 눈금도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밑금에 맞춰준 게 이제 0도를 가리키는 눈금은 안쪽 눈금이니까 자, 안쪽 눈금에서 60도를 찾아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이 점이 뭐가 되겠어요? 맞아요. 바로 기역이 되겠죠? 그래서 점 기역을 찍어주고 각도기를 떼면 다음과 같이 점만 있고 이렇게 니은, 디귿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를 대고 바로 점 기역하고 이제 점 니은을 이렇게 이어가지고요. 다음과 같이 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몇 도? 이제 60도인 각을 그려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각을 그릴 때는요.
각의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각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이제 각의 한 변이 기역, 니은이 이렇게 있어요. 이때 각의 꼭지점은 점 기역일 수도 있고 점 니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의 꼭지점이 점 기역일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벌어지게끔 각이 그려지겠죠. 그런데 만약에 각의 꼭지점이 점 니은이라면 다음과 같이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각의 꼭지점에 따라서 각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함께 도전해보죠. 주어진 각도를 각도기에 그려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50도를 그릴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바로 이렇게 이제 한 변이 각도기 밑금에 맞춰져 있네요. 그럼 각도기의 중심하고 이렇게 맞춰진 점이 바로 각의 꼭지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도를 찾아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밑금하고 맞춘 지금 여기 0도. 어떤 눈금이에요? 안쪽 눈금이죠? 안쪽 눈금에서 50도를 찾아서 점을 콩 찍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친구들 자를 대고 다음과 같이 쭉 이렇게 선을 그어주면 바로 이 안쪽의 각이 이제 50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50도 함께 그려봤고요. 그 다음 이번엔 100도를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밑금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각의 꼭지점이 이 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밑금하고 맞춘 이 변이 0도를 가리키는 눈금은 바깥쪽 눈금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쪽 눈금에서 100도를 찾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러면 100도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점을 꾹 찍고 이제 각도기를 떼도 돼요. 그런 다음에 각의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점까지 쭉 연결을 해가지고 이 각이 100도가 되는 걸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각과 둔각 알아보기. 우리 친구들 각의 두 변이 벌어진 정도를 각의 크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벌어지는지에 따라서 각의 크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요 각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기준은요 90도와 180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자 0도보다는 크고요 90도보다는 작은 각이라면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기로 했냐면 예각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90도라는 거는 직각이잖아요. 그래서 직각보다 작은 각을 찾아주면 됩니다. 직각을 생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이 직각이라면 직각보다 작아요. 어때요? 조금 뾰족하고 예리한 그런 느낌이죠? 아마 그래서 예각으로 이름을 불러줬나 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각을 이제 예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둔각이라는 것이 어떤 각인지 알아볼 거예요. 이 둔각이라는 것은요, 직각보다는 커요. 그러니까 90도보다는 큽니다. 하지만 180도보다는 작아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기준을 90도와 180도를 기준으로 이제 이름을 정한다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이름을 둔각이라고 붙여줬어요. 지금 보세요. 자, 이렇게 각의 두 변은 직각보다 더 많이 벌어져 있죠? 자, 방향이 다르더라도 직각을 기준으로 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어쩐지 더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좀 둔해 보이네요. 그래서 둔각이라고 이름을 불러줬나 봐요. 자, 그러면요, 선생님 90도는요, 예각이에요, 둔각이에요? 90도는 그냥 직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예각과 둔각은 바로 기준이 90도, 180도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을 보고 예각, 둔각 중에 어느 것인지 네모 안에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90도, 180도 기준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직각이 기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럼 직각이라는 게 무엇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자, 직각은 바로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공책이나 아니면은 뭐 책을 보면은 이 끝부분이 다음과 같이 직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듯한 각을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각을 보니까 직각이 이 정도 되는데 어이고 직각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러니 무슨 각?
예각이다 라는 거 구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을 봤더니요. 지금 각의 한 변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이라면 이쯤 됐을 거예요. 여기가 직각이 되는데 바로 다른 한 변을 보니까 직각보다 더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각을 보니까요. 지금 이렇게 벌어진 정도를 보니까 한눈에 봐도 지금 직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데 더 많이 벌어져 있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둔각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예각, 예각, 둔각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습니다.